또 왔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누가 낼까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업자 내고 나서 핸드폰으로 쓰면 돼요? 핸드폰 번호로 쓰면요, 그냥 공중 분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가. 부가세 대표님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그냥 세무대리인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부가세 납부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부담하시는 사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부가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 많은 부가세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부가세 내는 거 좋아하세요? 부가세는 제 돈이에요. 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T라고 하는데, VAT가 뭐냐요? Value Added Tax라고 가치에 더해진 세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만든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제가 한번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빵집에서 판매하는 빵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빵집에서 판매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가 300원, 뭐 물 같은 것도 들 거예요. 물도 100원 들고, 그렇게 해서 400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빵을 1,000원짜리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베이커리에서 1,000원짜리 빵을 400원을 투입해서 만들면 이익이 600원이잖아요. 그것을 부가가치라고 해요. 이 베이커리가 만든 빵에 대한 부가가치가 600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10%를 내는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 빵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면 60원의 세금이 발생하겠죠. 이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빵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장은 또 임대료가 있을 거고, 그 빵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력비라든지 관리비 등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죠. 재화라는 거는 물건을 말하는 거고,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를 얘기해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됐을 때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정의를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부가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가세는 어렵게 말하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내가 부담해야 했던 세금을 빼서 내는 세금을 이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비자한테 받은 1,000원에 대한 부가세 100원은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했던 밀가루나 뭐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을 한 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빵을 몇천 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어쨌든 내가 소비자한테 받은 모든 부가세를 합친 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표현되겠고, 내가 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낸 모든 세금에 대한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클 수밖에 없겠죠. 부가세는 우리가 반기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반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빼니까 오히려 소득세보다 세금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가세 계산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표님이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가세는 소비세라고 해요. 우리 종합소득세, 법인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비자가 내가 물품을 구매할 거나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소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소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세는 굉장히 걷기가 쉬운 세금이다. 그래서 소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일단 부가가치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해하기 싫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특징이 간접세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누가 낼까요? 그렇죠. 내는 거는 사장님이 내시는 건 맞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시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 부가세는 사실 우리가 뭐 국밥이라고 설명하자고 하면 10,000원짜리 국밥을 내가 판매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1,000원의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국밥을 11,000원에 계산을 할 거예요. 판매할 때 판매가액을. 그러면 이 부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장님이 납부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한테 또는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먼저 받은 부가세를 미리 그냥 쟁여놓고 있다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장님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앞으로도 이해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통장에 들어왔으면. 이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사장님들이 부담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가세 납부하실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걷어놨던 거니까 잘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는 단위세율이라고 해요. 소득세는 우리 과세표준에 따라서 우리 구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 그래서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 작은 사람도 소비에 대한 세금을 10% 내고 돈이 되게 많은 사람도 10%만 세금을 내니까. 원래 소득세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나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많든 적든 소비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냥 10%만 내는 게 맞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에서 매입 뺀 거에 10%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부가세는. 부가세는 단위세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하죠. 공평하지만 공평해서 불공평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서 정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는데 그럼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나요? 대표님 물어보세요. 나 부가세 이번에 줄이려면 뭐 사야 되냐? 그 이상한 얘기잖아요.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10%를 줄이기 위해서 1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 지출을 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업 관련되면 괜찮죠. 사업에 무관한 걸 사면 공제가 안 되니까. 이번에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내가 부가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원래 기존의 사업에 투자해야 될 물품을 구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가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부가세는 그 물품을 구매하면서 내가 낸 세금이죠. 그래서 사실 부가세를 줄인다는 개념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가세를 잘 관리하고 덜 낼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잘 관리하고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부가세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일단 내가 우리 사업장에 지출되는 비용들을 아주 잘 관리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에요. 왜냐면 내가 사업에 지금 지출하는 금액들은 대표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임대료도 나갈 거고 쿠팡에서 구매하는 것들 사실상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매번 사업 용도로 종이컵도 매번 산다. 그런 것들 다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세무대리인 또는 대표님이 잘 아시려면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 다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무대리인이 대표님께 안 물어보고도 우리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들, 내역들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그냥 지출한다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사업자 번호로만 다 발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사업자를 내신 이후에는 모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계산서, 내가 사업자 냈다고, 임대료 낸다고, 관리비 낸다고 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뿅뿅 들어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관리단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요청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줘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미리 안 돼 있다고 하면 부가세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가세는 철저하게 자료로 계산되는 세금이어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차곡차곡 모여서 부가세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자 내고 나서 핸드폰 번호 쓰면 돼요? 핸드폰 번호로 쓰면요, 그냥 공중 분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가. 내 부가세가 날라갔다. 사업자를 내셨으면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핸드폰 번호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할까요? 부가세는 상반기, 하반기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2번만 신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7월 달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1월 달에. 만약 신규 사업자는 어떨까요? 내가 10월 달에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 것까지의
실적을 1월 달에 신고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개인사업자가 매번 부가세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개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세금 걷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개인사업자도 내라고 해요. 직전 반기의 반을 그냥 고지를 해요. 그걸 예정고지라고 하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2번 있다. 결국에 내는 금액은 1년에 총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2번의 신고를 하지만 총 납부하는 거는 4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로뎀 세금 공부방에서 한번 부가세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더 파헤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